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좋은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이게 후반부에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그래도 좀 힘나는 얘기 들었으니까 좀 어려운 얘기들도 좀 뭐 들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좀 기분 좋은 얘기부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당원이 처음 참여한, 오늘도 전 대한민국 정치사에 아주 의미심장한 날이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도 이제 당원이 뽑고 국회의장도 당원이 뽑고, 민주당의 이제 모든 공직은 다 당원이 참여해서 선출을 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야말로 국민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면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뜻이 뜻 자체가 그런 거잖아. 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가 민주주의지.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게 민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란 말이 국민주권으로부터 유래가 된 것인데, 그래서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여기가 민주정당이고 민주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는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정당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업적들을 남겨주셨어요. 이제는 당원이 주인이 돼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제도적으로 거의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정비만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건, 이번에 당원 투표 20% 반영이 됐는데 다음 이제 전당대회 때는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당원들이 의원들이 여전히 저는 선민의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선 후보 뽑을 때도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전혀 손을 못 대잖아. 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잖아. 그래서 대선 후보 뽑을 때, 또 국회의원 뽑을 때도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당직 선출도 저는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도 한 표고 당원도 한 표예요. 당직 선거할 때는. 그래서 여론조사까지, 당직 선거에 여론조사를 반영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50%까지는 앞으로 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가야 된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비율을 확대하게 되면은 포퓰리즘 정치가 만연이 돼서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 인기 영합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엘리트 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이 주인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백성이 주인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백성이 주인된다고 그래서 그게 왜 인기 영합이 되고 포퓰리즘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차로는 지금은 이제 20%에서 출발을 하지만 50%까지는 원내대표 선거를 당심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병기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관문을 넘어섰어요. 제가 대선 전부터 저는 사실 옆에 지금 김민석 총리와 박찬대 의원을 제 사진을 걸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박찬대 의원은 없었고 김민석 총리만 제가 사진을 걸어놨었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당내에서 당권 투쟁이 벌어지는, 특히 이제 친문 386들이 당권에서 이제 밀려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또 당권 탈환을 위해서 권력 투쟁에 또 몰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제가 크게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저는 당대표로 가야 된다. 총리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력 투쟁이 안 벌어지는데, 당대표 선거는, 당직 선거는, 이게 이제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뭐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권 투쟁이 심각하게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대통령실로 가고 나면은 이게 이제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들 여우들이 설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국민의힘과 유사한 상황이 우리 당도 벌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야. 물론 뭐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막 권력 투쟁하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뭐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저는 김범기 의원 관련된 의혹도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솔직히. 아직 뭐 증거가 없어갖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국정원 출신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이런 공작을 한다?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 검찰이 이게 해체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그러면은 서영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검찰이 해체가 안 되나? 국정원 개혁이 안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서영교나 김병기나 뭐 색깔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 또 친명 성향이라는 것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을 당구려고 했던 거는 야 이게 좀 내부 권력 투쟁은 아닌가라는 좀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그걸 저는 아직 지금 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건 간에 MBC가 약간 국정원에서 도와주는 덕분에 김병기 의원이 무난하게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을 넘었고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당대표 선거죠.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과 그 정청래 의원이 두 명이 지금 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은 지금 누가 나오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대통령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다 답이 나와. 간단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호흡이 잘 맞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돼. 쓸데없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헛발질이 나온 거예요. 몇몇 진보 언론들이 헛발질이 나오는 건 뭐 사실 그 사람들이 닦아놓고 뭐 이재명이 올인을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우리는 입장이 다르잖아. 여기는 재명교잖아요. 재명교. 재명교에서는 딴 거 볼 거 없어. 기준이 간단해. 누가 이재명과 가까우냐.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재명교에서는. 뭐가 이 사람이 뭐 일을 잘하니 많이 이런 뭐 쓸데없는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시는 거고 박찬대 의원을 3년 동안 옆에 그 가장 지근거리에 놓고 박찬대 의원과 당을 이끌어 오셨잖아. 그럼 답이 나온 거지 뭘 이거는. 박찬대 의원이 처음에 당대표 출마하셨을 때 그 어려울 때 박찬대 의원을 이재명의 런닝메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그럼 이건 답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원내대표여서 자동 승계를 하긴 했지만은 대선 출마하고 나서 당대표 사퇴했을 때 누가 당대표직 직무대행을 했습니까? 박찬대잖아 이거는. 김병기 의원을 제가 원내대표로 해야 된다는 이유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서영교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뜻이 정청래 의원은 문제가 심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이제 사적인 거고 당 전체를 볼 때 뭐 이 사람들이 크게 문제가 있다 이거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과거 경력을 보면은 조금 의문부호가 있는 게 있어. 그 의문부호가 있는 사람을 꼭 우리가 선출할 필요 있습니까? 확실한 사람 선출하면 되지. 그래서 김병기 의원은 이제 확실하게 검증이 됐잖아요. 예. 확실하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김병기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 선거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박찬대로 가는 거야. 예?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예?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건 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예. 원내대표 수락 연설 여러분들 함께 같이 보시고 예. 당대표 선거 얘기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 수락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당선될까 해서 소감문을 가져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해 주신 서윤교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영교 후보님께서 경선 기간에 해주신 좋은 말씀,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들까지 모두 받아 안아서 압도적 과반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늘 상의드리고 경청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임 원내대표님 언론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단독 그 샷이 없어서 네, 여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무인 출신들, 무인 출신들이 정치를 하면 좋은 점이 말이 짧아요. 그래서 연설이 수락 연설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았죠. 그래서 아주 뭐 깔끔하고 짧고 굵게 뭐 연설을 잘 해주셨고 뭐 기대가 됩니다. 이미 이제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저놈들이 긁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병기 의원이 끝까지 추적해갖고 적발을 잡아내야 된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본인이 이제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그 의혹 같지도 않은 의혹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그 결국은 제가 그 자제분이 김병기 의원 자제분이 그 국정원에 퇴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회사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참 국가적으로도 인재다. 그 홍장원 씨가 제1차장 국정원 제1차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뭐 같이 데리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할 정도로 이 국가적 인재고 우리가 이 소중히 키워야 될 이런 인물을 이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힙니까? 물론 뭐 개중에는 뭐 잘못한 사람들도 있죠. 뭐 아빠 찬스 쓰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 우리 국민들 감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특히 2030 젊은 친구들한테 박탈감이 크게 들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왜 그 정치 싸움에 자식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마피아도 안 하는 짓을 합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양아치 정치가 됐어요. 양아치 정치가. 이거 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려면은 김병기 의원이 이번에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그 녹취록 그 흘린 놈들 이거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어디서 흘렸는지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이거 탈탈 털어야 돼. 나중에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당대표 선거입니다, 여러분. 당대표 선거로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거 뭐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거라 이제 처음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거여서 뭐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정청래 28.2, 박찬대 16.5, 뭐 10% 이상 지금 차이가 나요. 근데 요거는 의미가 없어. 요거는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요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45.6 대 27.2. 정청래가 45.6이에요. 현재 여론조사 나온 건. 그 다음에 박찬대가 27.2.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당대회 일정이 이제 곧 잡히게 될 텐데, 이대로 가면은, 이거 완전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이게 뭔가 약간 티가 오게 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당대표 선거, 우리는 진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무조건 박찬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정청래 의원에 대한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제가 그렇게 사사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마포서에서 저를 자꾸 고소를 해가지고 그게 기분이 나빠서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 있어갖고 정청래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개장수한테 2번이나 제가 고소를 당하고 거기에 무슨 골룸, 뱀장수 이런 애들까지 마포소에, 뱀장수는 마포소로 안 갔어요. 뱀장수는 정청래랑 안 친한가 봐. 뱀장수는 가평경찰서에 이제 직접 와가지고 고소를 했고, 골룸 따위가 이제 가가지고 마포소에다가 저를 고소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정치평론을 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을 제가 앞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는 공명정대예요. 공명정대한 사람이야, 저는. 그래서 어떤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제가 정청래 의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믿을 수 있는 당대표가 이번에 당대표가 돼야 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인 거야. 제가 대의를 위해서 제가 이러는 것이지 사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박찬대 당대표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 힘들어.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정봉주를 날려보냈던 그 경험을 돌이켜서 보면은 뭐 저는 자신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아무리 저렇게 나와도 이걸 다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정청래의 적은 정청래다.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거티브에 제가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저는 소속이 돼 있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가깝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유튜브 세계에서마저도 왕따가 됐습니다. 완전한 퍼펙트 독고다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하고도 다 끊었어. 제가 이 이재명 정부 시절에 정치인들하고 괜히 붙어 다녀봐야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지금 프리한 상태입니다. 매우 프리해요. 그래서 무슨 네거티브로 해도 상관이 없어. 욕먹을 때도 없어. 이철우님, 박시영 TV 보니 수요일인가 당대표 출마 교통정리한다고 두 분이 만나셨다고 하더군요. 결과는 말 안 함요. 뭘 또 교통정리를 해요? 정청래 의원 왜 이럽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박시영 TV를 안 보다 보니까 왜 이래 사람이. 나 정청래 의원 이거 이렇게 안 봤는데 좀 섭섭하네. 남자답게 끝까지 가야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충 보니까 이거 망신당하게 생기니까 이번엔 1년짜리는 박찬대가 하고 2년짜리는 내가 할게, 뭐 요렇게 쇼부 보려고 또 이분이 하여튼 너무 머리를 굴려요. 정청래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와서 맞다이로 박찬대하고 붙으면 깨질 것 같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또 야료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야료입니다. 이거는 남자답게 진검승부, 정면 돌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왜 이럽니까? 뭐 뒤에서 왜 장난질을 치려고 그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 당원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박찬대 1년짜리 밀어주고 다음에는 정청래가 하겠다? 에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목숨 걸고 무슨 뭐 대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내 선거를 하는데 우리 당원들 선의의 경쟁해서 정정당당하게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게 맞는 거지. 뒤에서 둘이서, 저는 이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이라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밀실야합이지 뭡니까? 권력 당권 나눠먹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왜 나눠먹어? 그런 얘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한다고?
박시영 씨도 이거 가만히 보면은 정무 감각이 없어요.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려. 이게 대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하면 안 될 얘기를 뒤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큰일 날 소리지. 응? 탄핵당해요. 당원들한테. 왜 당원들의 선택권을 지들끼리 당권 나눠먹기를 해가지고 선택권을 제한을 하려고 그래?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나와요. 나와서 당원들 선택을 받으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물론 제가 좀 뭐 채팅창에 글을 읽고 드리는 말씀이라 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실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면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 장난질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박찬대로 간다. 어떤 상황이건 박찬대고, 뭐 다음에는 정청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박찬대가 연임을 하든지, 김민석이 당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김병기가 당대표를 나가든지, 이제 또 선택지가 하나 또 늘었어요. 김병기 의원이 1년 동안 열심히 원내대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대표 도전하세요. 국정원이 당대표도 하자,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그래서 우리가 카드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번에는 뭐 지들끼리 무슨 뭐 나눠 먹어, 이걸? 그 박찬대 의원이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정청래하고 뭐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와, 저는 그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박찬대 의원도 아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들 있어. 그 당원들 우롱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렇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 야, 이게 좀 1시가 다 됐는데.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그죠? 뭐 딴 데서도 많이 떠들어 됐을 테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의를 표명했고 낙마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사후적으로 사의를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당과 정부,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를 존중해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확인은 아직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한 차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거를 반려를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사의 표명을 한 거죠.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러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공격을 당할 뭐 우려가 있고 뭐 이래서 일단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의 이제 사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뭐 검찰 개혁까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개혁은 저는 국회에서 하는 거다. 이건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검찰 해체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기소총으로 검찰을 해체시켜 버리면은 이전과 같이 검찰이 정치질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한다. 검찰 개혁에 무슨 컨트롤 타워나 사령탑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족바닥에서 최강욱 의원이나 최강욱 전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뉴스공장하고 매불쇼를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일이 시끄럽게 커진 상황이 됐는데 족바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민정수석이 뭔가 대권으로 가는 어떤 뭐 하나의 발판이 아닌가? 이런 자기들끼리 뭔가 소설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국을 민정수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대권으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족바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웠다가 윤석열한테 처음 맞고 개박살이 났잖아. 응? 지금 족바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조국을 빨리 지금 사면을 시킨 다음에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제가 볼 땐 그 그림이에요.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다음 그 당원대회 때 조국이 당 대표로 출마를 하는 그러면서 대권으로 도전을 하는 이런 그림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듣도 보도 못한 특수부 출신의 민정수석이 당대표가 돼버리면은 야 이거 조국 사면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과민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비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해야 된다. 비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사면 문제에 대해서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 검찰 출신보다는.
그래서 오바지를 하면서 이 일이 커지게 된 것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지금은 의혹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그 뭐 범죄 사실이 있다 이런 단계는 아니야. 근데 뭐 시끄러우니까 일단 사퇴를 한 상황. 제가 볼 때는 오광수 수석이 변호사가 에이씨 뭐 하기 싫고 내가 이거 뭐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는 게 예? 이게 뭐 무슨 특혜입니까? 예? 뭐 한 자리 해먹으면 뭐 돈 벌어요? 사실은 저는 사회봉사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는 거는 사회봉사지. 예? 이게 무슨 뭐 권력의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보세요. 예? 아까 그 연천군 주민 여러분 한 분도 그 방앗간 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강유정 대변인 걱정이 된다고. 응?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3D 업종이지. 거기가 누리는 데입니까? 일하는 데지?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개고생하는 데가 대통령실이에요. 솔직히 그 대표 변호사인데 오광수 변호사가 대륙 아주인가요? 거기 대표 변호사인데 그냥 변호사 하면서 돈이나 잘 버는 게 낫지. 대통령실 그 민정수석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변호사로 버는 돈보다 많이 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위 관료를 보는 윤석열 정권의 고위 관료를 보는 입장하고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고위 관료를 보는 입장이 달라야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고위 관료로 오는 분들은 다 일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선발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와가지고 무슨 뭐 권력 노름하고 돈 뭐 삥이나 뜯고 이러려고 오는 사람들은 저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오광수 민정수석도 아예 시끄럽고 뭐 말도 많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뭘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니까 자꾸 사표를 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은 반려를 했다가 결국은 뭐 본인이 안 하겠다라는데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된 건 아닌가 싶어. 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진짜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불법 대출 받은 게 사실이면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검사가 그런 뭐 저기 뭡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데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검증을 하든지. 그렇고 그래 어쨌건 저는 검찰 특수부 출신을 오히려 민정수석으로 두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인사검증을 하는데 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3년 내지 4년 정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지켜봤다니까. 이것도 자꾸 가짜뉴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정성호 의원이 JTBC 5대0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좀 드릴게. 5대0 라이브에 정성호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한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도 가장 가까운 사이고 오광수 변호사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잖아. 뭐 물론 뭐 38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 두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인 건 다 인정하는 바잖아. 정성호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오광수 변호사. 근데 이게 아니래. 그리고 또 어떤 거짓말 하냐면은 딴 누가 추천을 했대요. 박희승 의원? 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누가 추천을 했대, 오광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다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바인데 왜 자꾸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방송을 하려고 가짜뉴스를 자꾸 돌려가지고 민주당 내부에 분란을 일으킵니까? 아니 저 박희승 의원은 무슨 죄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 그리고 그 정성호 의원이 뭐 추천했다고 그러고 박지원 의원이 추천했다고 그러고. 아니 왜 엄한 사람들 잡아 본인들 살려고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돼. 진짜 확인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지금 증언이 나온 것도 없고 언론 보도만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면 언론 보도 나온 것만 종합을 하면은 언론 보도 나온 것만 종합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오광수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국은 사의를 표했고 수용을 했다. 여기까지가 팩트야. 왜 없는 말들 가지고 소설을 씁니까? 제가 이래서 독고다이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에? 이런 일들 너무 겪지 않습니까, 지금? 가짜뉴스로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유튜브가 사람 잡습니다, 진짜. 하나도 확인된 게 없어요. 정성호 의원은 본인이 추천한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그것도 개장수가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추천했다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개장수라고 그래요. 얘네들 어디서 무슨 공작조인가? 응? 민주당의 뭐 특정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믿을 수 있었다라면 특수부 출신 귀하잖아. 예? 김병기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국정원 출신이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정원 쪽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 김병기나 박선원을 통해서. 그래서 계엄도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럼 특수부 쪽에 특수부 출신이 민주당 쪽으로 와주는 거, 이거 국민의 정부로 와주는 거, 이거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믿을 수만 있다라면은 특수부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거는 천군 만마를 얻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예리한 칼을 쥐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이. 제대로 검찰을 해부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초기부터 인사검증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또 사표를 내고 물러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국 대전 시절에, 지금 뭐 조국을 싫어하지만은 조국 대전 시절에 저는 조국이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총선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 총선 때 국민들의 평가를 받자. 왜 조국이 뭘 잘못했다라고 여기서 사퇴를 해버리면은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법원에 가서 진실이 규명된다고요? 정권 임기 끝나요. 결국 임기 끝날 때까지 조국 재판 안 끝났잖아. 저는 그때도 조국이 윤석열하고 날 세우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칼을 들고 지기를 가지고 갑옷 입고 방패 들고 그러고 윤석열하고 싸웠어야지. 그런데 조국이 먼저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한테 살 길 열어준 거예요. 그게 조국 본인의 뜻인지 문재인의 뜻인지는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 저는 문재인의 뜻이라고 봐. 왜냐하면 사퇴하기 2시간 전에 조국이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한 후에 사퇴를 하겠다,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2시간 뒤에 느닷없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걸 끝까지 버티겠다는 사람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문재인밖에 없잖아. 누가 물러나게 해. 근데 문재인이 책임이 없다고? 그리고 그때 물러나고 나서 계속 박살이 난 거예요. 결국은 추미애도 물러났잖아. 쟤네들이 우리 물고 뜯는 게 한두 번이냐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지. 그래서 오광수 개인에 대한 뭐 의혹이니 호불호를 떠나서 오광수가 방파제 역할을 못하면은, 자, 오광수가 무너지면 그 다음 타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얘기야, 이 얘기가. 그래서 제가 정할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광수 사퇴했다고 박수 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정할못이야, 정할못. 바로 다음 타자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서 이제 선을 그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박수 칠 일인가 참 한심합니다. 국민의힘, 오광수 인사 실패 사과해야 된다. 김민석 인사청문회 날카롭게 할 것이다. 힘들어 하더니 이재명 정권 시작부터 도덕성 땅에 떨어졌다. 특검 목적은 야당 탄압이다. 검찰개혁 4대 4법은 사법 독재의 선악이다. 자, 얘네들이 특검 정국을 인사청문회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거기에 길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이재명 사과해라. 이걸로 끝나냐고 도대체. 오광수가 물러나면은 그래 박수. 역시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은 역시 깨끗하다. 깔끔하다. 뭐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지.
근데 조중동 애들하고 국민의힘 애들이 그냥 넘어가냐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자, 너 오광수, 네가 임명 잘못해가지고 결국 사임을 했으니까, 일주일도 못 가서 사임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라. 그 다음에 다음은 김민석이야. 기다려. 이렇게 돼버리잖아. 김용태가 오늘 바로 나와서 이럽니다. 김민석 지명자 국민 상식에 안 맞아. 얘네들이 지금 숨죽이고 꼬리 내리고 눈치 보고 있었을 정국이 오광수 사태로 말미암아 다시 쟤네들이 전국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또 뭘 저 정도로 잡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건 야 봐라, 오광수도 문제고 야 김민석은 더 큰 문제야.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있었던, 이미 처벌까지 받고 추징금 선고 받아갖고 7억 2천만 원인가요? 7억 2천만 원 추징금까지 다 갚은 상황이에요 지금 김민석 의원이.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방송에서. 오광수 건들면은 그 다음은 김민석이고, 진보 언론들이 그렇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인사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김민석 인사검증 해라. 200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에 대해서도 검증하라고. 왜 안 해 이건? 김민석 검증했다가는 그냥 욕 처먹고 진짜 채널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비겁하게? 제일 인사의 핵심이 민정수석이 핵심이에요? 총리가 핵심 아니야? 뉴스타파 왜 자꾸 변주 굴립니까? 총리한테 들어가야지 인사검증 한다며. 뉴스타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성락 뭐 다 팠잖아 지금. 이한주 근데 왜 김민석은 안 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보도가 안 된 건가? 하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한 건 아닐까요? 김민석도 해요.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 뭐 다 파봐 한번. 예전에 저기 정몽준이랑 후보 단위로 한 거 싸그리 다 파가지고 한번 검증해보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가잖아요. 이게 지금 그대로 가잖아. 이거를 몰라? 오광수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전이라고 그랬잖아. 이 전쟁이라고. 정치투쟁이란 말이야. 오광수가 나쁜 놈이어도 방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제가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잖아. 가이드라인. 오광수가 차명으로 그저 부동산 거래를 했다. 이걸로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다른 후보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웃기잖아. 오광수는 부동산 차명 거래를 했다라는 이유로 사퇴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차명 거래 한 걸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하나라도 터져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지. 그러면은 오광수 다르고 김민석 다르고 이렇게 갈 수가 있냐고. 오광수가 가이드라인이 돼버린다. 이 얘기를 제가 누차 드린 거예요. 근데 딱 까놓고 김민석 의원은 이제 재판까지 끝나갖고 유죄 판결이 나온 문제라고. 유죄 판결이 이미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오광수 변호사는 재판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걸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부동산 차명거래 문제로 본인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이지,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다거나 뭐 벌금을 냈다거나 징역을 살았다거나 수사조차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차명 대출 의혹도 의혹일 뿐이지 이게 수사가 진행된 것도 없어. 그냥 의혹인 거야. 현재로서는 의혹인 거예요. 부동산 차명거래는 본인이 인정을 했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지만은 불법 대출 문제는, 차명 대출 문제는 아직 의혹으로 남아있는 상태야. 그런데 물러났어요. 근데 김민석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200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이미 구속이 돼서 처벌까지 끝난 상태라고.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오광수 사례보다 더 안 좋은 사례잖아. 물론 지금 뭐 김민석 수석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뭐 검사까지 데려다가, 당시 검사까지 데려다가 청문회 출석을 시키겠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계속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길 열어준 거야, 길 열어준 거. 우리 방어선을 무너뜨렸다고.
정치적 방어선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유탐사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스타파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재명의 프로보커터로서 이재명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평론가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악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미워가지고 까는 게 아니야. 이게 뭘 까는 거야. 정치적 방법론의 차이지. 결국은 뚫렸잖아. 그 다음 타겟은 김민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석 의원이 뭐 해명을 했어요. 사적 채무, 뭐 친구들한테 뭐 4천만 원을 빌렸느니 1,000만 원씩 9명한테 9천만 원을 빌렸느니 이런 의혹이 나왔어. 그에 대해서는 뭐 전액 상환을 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들 건들잖아 또. 조국 시즌2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들 건들잖아. 아들 스펙용 법안 발의를 했다. 이런 의혹을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들을 스펙을 쌓아주려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합니까? 그런데 정금자들, 개돼지들은 이런 말을 믿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많은 의혹들 3년 내내 괴롭혔잖아. 하나라도 사실일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에? 그 법인카드 가지고 뭐 샌드위치 사 먹었다 그거 가지고 김혜경 여사 유죄가 나왔어요. 이제 아들 건드리고 있어. 아들이 유학 간 게 뭐 문제입니까? 유학을 안 가면 더 문제지. 반미주의자인 거지 아직도? 진하게 활용을 안 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거 해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좋은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 타진요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타블로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죠.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가짜 학력이다. 이래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계속 해명을 하고 졸업장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증거를 내놔도 안 믿어요. 타진요 사람들이. 뭐 결국은 이 사람들 다 뭐 법적으로 처벌받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입증된 건 타블로는 스탠퍼드 나온 게 맞다. 근데 이게 몇 년이 갔습니까? 그 바람에 타블로는 이미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가짜뉴스 때문에. 가짜뉴스하고 싸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증거 내놔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요. 다음 단계는. 난 진하게 활용 안 했다. 그럼 활용 안 했다라는 증거를 내놔봐라. 활용 안 한 걸 어떻게 증거를 냅니까? 너 도둑놈이야. 무슨 소리야. 나 도둑질 한 적 없어. 그러니까 도둑질 안 했다라는 증거 내봐. 이거 증거를 어떻게 내요? 계속 이거 가지고 공방전을 하는 거예요. 디테일 싸움을. 디테일 싸움에 절대 말려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김민석 의원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석 의원이 뭐 영특하신 분이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어서 잘 대응을 하겠지만은 제가 아이템을 드리는 게 절대 디테일 싸움, 팩트 싸움 하지 마라. 팩트에 팩트를 물고 늘어진다. 끝이 안 난다 이거는. 그리고 사람이 기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옛날 일을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말을 한번 했는데 사실하고 좀 달라. 그러면 그 순간 죽일 놈이 돼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의원에게 지금 디테일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절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신다. 그냥 묵직하게 가면 됩니다. 과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내가 총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겠다. 그냥 그걸로 끝. 뭐 사과하고 뭐고 없어요. 그걸로 끝. 그냥 가면 돼. 왜? 어차피 청문회는 민주당에서는 다 인준되잖아. 민주당이 의석이 지금 뭐 170석 가까운데 167석인가요? 8석인가요? 못 막잖아.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 이거예요.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 응?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그냥 굵직하게 나가면 돼요. 오늘 SNS에 뭐 길게 장문에 해명글을 쓰셨는데 자, 쟤네들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 해명글을 분석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뭐가 틀렸나 어쩌나. 그리고 이제 말꼬리 잡아가지고 검찰 애들 별건 수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딴 걸 말꼬리 잡아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명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청문회 나가서도 해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그 법안 발의한 걸 아들 스펙에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김민석 총리님? 입증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자,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바로 또 나옵니다. 김민석 아들 고교 때 홍콩대 인턴하며 공동 저술, 고교 측 해외 인턴을 위한 휴학 허용 안 돼. 뭐 이거는 제가 뭐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지금 뭐 상황도 아니어서 뭐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별걸 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억 원이나 되는 유학비를 어떻게 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야인 생활을 해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한 부인이 냈다. 이혼한 부인이 냈는지 본인이 어디서 돈 받아갖고 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래버리면 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배째라 해야 된다. 그리고 쟤네들이 김민석 의원은 악랄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누가 봐도 차기 대선 주자라는 게 지금 너무나 뻔히 보이잖아.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하나가 김민석이잖아요. 쟤네들이 재집권 하려면 싹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윤석열이 그 짓거리 했잖아.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전에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싸그리 제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양정철이랑 손잡고 이낙연이랑 윤석열이 싹 죽여버린 거잖아. 민주당 대선 후보 그룹들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조국, 똑같은 일이 이제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무조건 타겟이다. 이거는 조국 때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자, SH 황님, 동물농장 놀이터가 되었네. 채평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 선물로 차단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차단이에요. 이제는 가차없이 차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의하시라고 방송 시작 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기어예요. 이제 싸그리 차단해 버리겠습니다. 자, 송기호 변호사 국정상황실장 임명, 요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1시 14분이에요. 요것도 한 2, 30분 해야 되는데 이건 내일 할게요. 오늘도 2시까지 하는 거는 저 진짜 과로사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내일 제가, 재밌는 분이어서 제가 내일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또 시작이 된 것이고, 쟤네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갈고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쉽게 권력 주지 않아. 대통령 당선되면 다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 또 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싸움박질 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방어하는데 힘을 합쳐야 돼요. 사심이 앞서가지고 본인들 뭐 그죠? 인기 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치적을 쌓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신념이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를 방어하는데 저는 우리 모든 민주진보 진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거는 진정한 저는 민주주의자, 진정한 진보주의자다라고 그 어떤 이유로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한욱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재명 신도가 되자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깨끗하게 제가 정리하려고요. 여기서 분탕질 치고 다니는 놈들 쓸데없이 이 채널 저 채널 기웃거리면서 싸움 붙이고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갈등 만들고 이러는 놈들은 최한욱 TV에서 다 쫓아내겠습니다. 그 민주진보진영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들이에요. 사이버 쓰레기들이야. 다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끼리 싸움질하다가 쓸데없는 싸움질로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교훈을 못 찾겠어요? 결국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를 해서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국민의힘과 조중동에게 반격의 기회만 준 거 아니야. 이제 김민석을 방어하는 싸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또 뭐 다음 주부터는 내각 인선이 이제 국민 추천이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여러분들이 선출한 우리 또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속속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천한 후보자가 또 저런 터무니없는 거의 선비 수준의 신선 수준의 도덕적 기준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 그때 또 바꾸자고 할 겁니까? 사표 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추천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탈탈 털면 먼지 안 나올까요?